네, 얼마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 저희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주목을 끄는 게 하나가 더 있었죠. 이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춰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고3 학생 가운데 일부, 그러니까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도 투표권을 얻게 되는 건데요. 이러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선거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부에서 17개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실무 협의도 가졌다, 이런 뉴스도 있던데요.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해서 이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전화 연결합니다. 교육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어제 이 회의에서 뭔가 좀 진척된 방안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민주시민 교과서를 이미 2013년부터 보급해서 실행해 왔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이 민주시민 교과서를 통해서 정말 민주주의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투표가 뭐냐, 선거가 어떤 거냐, 이 시민단체는 어떻게 활동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부터 활동까지 다 전반적인 걸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과정에서 네.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예. 사실상 준비는 많이 된 거고요. 더구나 저희 경기도의 경우는 작년 5월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업무 협약을 하고요. 아, 예. 업무 협약을 하면서 선거 체험 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 선거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냐, 미래 유권자 연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다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에 한정된 이야기인가요? 아니, 다른 지역도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되고 네.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미리부터 준비를 해왔다면 뭐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논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네네. 먼저 이제 그 학교에서 선거 교육을 누가 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그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됐냐면, 선거 관련 교육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문가가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금 발의가 된 상태인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학교 교육은요, 예. 학교 교사들에 의해서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뭐 선거 교육이라고 해서 선거관리위원들이 직접 와서 교육을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네. 다만 이 선거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걸 끊임없이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는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미 우리 아이들은요, 알 만큼 다 알거든요. 네. 더구나 심지어 지금 학교 안에 학생 자체만이 아니라 학생 자체가 각 시 단위로 자율적으로 그 연합회가 형성되어 있고요. 네. 심지어 이 간부들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교육의회가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학생들을 결코 뭐 걱정하지 말고 잘 바라보면 애들이 너무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거 교육 내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게 이제 공동교재나 이런 것들이 혹시 이제 개발될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건 어제도 이제 우리 교육부하고 얘기가 된 건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거관리위원회나 우리 서로 좀 준비를 해가지고 예. 이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당장 금년 4월에 선거니까 이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그 학교의 정규 시간 가운데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서 이 21대 총선거 계기 교육 자료를 만들고 이 자료를 가지고 선거법을 이해하고 선거를 어떻게 하고 선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자, 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이 그 교육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교육 내용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논점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선거 교육에 있어서의 정치의 중립성이 과연 담보될 수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치 중립성 때문에 선생님들이 정당에도 가입 못하고 선거운동에도 일체 참여를 못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건 헌법적으로 되어 있고 이미 학교는 그 원칙 아래 교육을 해왔거든요. 그 때문에 걱정할 거 아니고요. 네. 학교 교육은 학교 교사가 하는 거죠. 예. 네, 이건 법률적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 헌법상으로 이 교육에 대한 중립성부터 시작해서 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 교육을 학교 교사가 하고 학교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혹시 그 교육부 차원이든 아니면 교육청 차원이든 학교 안에서 선거 교육을 실시할 그 선생님에 대한 교육 매뉴얼이나 교수 방법에 대한 이런 어떤 그 좀 준비는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시민교육을 하면서 이 민주시민교과서가 전국 17개 교육청이 거의 다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미 우리가 2013년부터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네. 여기에 실제로 저희가 일찍부터 벌써 이미 교육감 선거나 이런 경우에는 18세가 아니라 16세까지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저희들이 해왔기 때문에 예. 학교 안에서는 뭐 이 논의는 거의 활성화되어 있고요. 심지어 학생들 자신들이 저에게 요청하는 것이 왜 우리 정치 교육을 안 시켜주느냐. 예. 아니 이 정치 교육을 알아야 우리도 뭐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도 하고 그걸 활성화시키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을 강하게 하거든요. 자,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어떤 선거의 중요성이라든지 어떤 그 정치 참여의 어떤 중요성 이런 원론적인 교육 말고요. 네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3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선거 정보나 이런 것들을 그 주는 방과 그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요 문제는요, 이제 18세를 학교 학생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한 정확한 그 법률적 해석을 하고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고 어디까지가 허용되지 않는지 네. 하는 범위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침은 교육부가 만들거나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적어도 선거 운동까지도 된다고 하면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침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말장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게 살아있는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원론적인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만이 아니라 그러면 해당 지역의 어떤 출마자가 누구고 어떻게 그럼 선거 후보자들을 비교를 해야 되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는 실제적인 교육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에 관련된 후보자가 누구이고 어느 정당들이 나와 있고 투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특히 이번에 연동 비례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유권자로서의 권한 행사가 어려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생들 간의 토론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총 같은 경우는 네. 그 누구도 학교에서 선거운동이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아예 그 제한하는 규정을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그건 저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건 살아있는 교육 아니에요. 예. 현장의 역사 현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하는 데 대한 적어도 18세 이상은 참여해야 된다 하는 이번 선거 연령을 낮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도 사실 전 세계에 비해 보면 우리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많은 나라가 심지어는 16세부터 주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그냥 뉴질랜드나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는 지방선거 같은 경우 다 16세로 합니다. 교육감님 잠깐만요. 지금 네. 이제 그 16세를 강조는 조금 전에 이제 그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그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춰야 된다고 좀 주장을 하신 거죠, 조금 전에. 그렇습니다. 네. 그건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이제 교육감 선거야말로 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을 뽑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학교 교육의 핵심이고 예.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고등학교 학생 정도면 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네. 16세 이상이 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제가 교육감 되면서 바로 이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어땠나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16년도에 이미 교육감 선거 연령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에 한해서죠. 지금 그러니까 교육감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근데 교육감 선거만이 아니고 예. 저는 지방선거 전체에 고등학교 이상 학생들이 참여하는 거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요? 가령 예를 들면 이 각 시군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네.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방의 행정의 가장 중요한 몫이 교육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하는 일 아니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또 더구나 삶의 기본이 바로 지방자치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도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육감님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굳이 뭐 그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러면 또 18세로 제한해야 될 이유가 또 뭐 따로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 그것도 좀 더 발전적으로 가야 하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지금 18세 났는데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네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18세 이 선거 진행을 제대로 진행을 하면 네. 정치권이나 국민들도 다 납득을 하게 될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더 나아가 내년 2022년 지방선거는 법을 개정해서 좀 더 참여의 벽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것만 좀 확인하고 마무리할게요, 네네. 교육감님. 그러니까 네, 지금 네. 그 학칙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의 정당 가입이나 그 정치 활동은 전면 금지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전면적으로 다 풀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저는 학교 교육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푼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논의가 돼야 될 거고요. 네. 현 단계에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학칙은 그냥 학교의 그 자율에 맡겨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직 거기까지 가기는 우리가 공론화가 아직 안 돼 있어서요. 네. 좀 더 논의가 학교 안에서도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뭐 교총에서 지금 이런 그 선거 교육도 안 된다 이러는 판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좀 더 공론화가 돼서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네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요. MBC 미니로 양금숙님, 교사가 객관적으로 가르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성적인 교수 방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유튜브로 현이사랑님은 학생들 걱정하지 마세요. 심지어 중학생들도 어른들보다 현안을 더 제대로 볼 때가 많아요. 아이들이 편견이 적어서 제대로 투표할 겁니다. 또 이런 정반대되는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